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공대학 대학을 진행하고 있는 유정권 이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5강에 이어서 5-2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2강. 네, 그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잠깐 우리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STP가 뭐라 했죠? Show the plan. Show the plan 뭐라고요? show가 보여주다, plan이 계획을 보여주다. 어떤 계획을요? 나의 사업 스토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을 해서 130을 시작했다든지 1300을 시작해서 현재 이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그래서 비전까지 공유하는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로그인 해가지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5-1강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할 때 미러링 기법이라고 써요. 미러가 그냥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울. 미러링 기법.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설명자가 말을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주면 좋아요. 또 말을 좀 조용조용하게 목소리가 낮게 속삭이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목소리가 너무 크면 상대방한테 거부감으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용조용한 사람은 나도 조용조용하게, 말이 빠른 사람은 빠르게, 느린 사람은 나도 조금 템포를 느리게, 이걸 보고 미러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상대방은 자기 방식대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상대방하고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것을 바로 미러링 기법이라는데, 상대가 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그런 어떤 말에 대한 특성, 이것까지 어떤 주요 단어라든지 이것을 반복해서 공감력을 높여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미러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일러 법칙은 리크루팅에 있어서 거의 AB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ABC가 뭐냐? A가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설명자, 또 멘토, 이거를 어드바이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B는 비즈니스 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그 다음에 C는 오늘 설명을 들으실 분, 예비 고객, 커스터머, 그래서 설명을 들으실 분. 그래서 이분이 A, B, C가 되는데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바로 리크루팅을 하죠. 이걸 바로 이용하는 방법을 저도 제가 추천할 때는 제가 멘토를 활용을 합니다. 저도 강의하는 할 때는 주로 많이 멘토가 되실 때는 멘토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 호일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왜냐하면 내 말은 사업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뭐라 그래요? 개인적인 대화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를 모셔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사업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이용한다. 그래서 멘토에게 이 호일러 법칙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멘토에게 예비 고객의 사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들이요? 현재 이분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취지인지, 이분은 어떻게 알고 오셨다, 오늘은 그냥 한번 얼굴 보러 왔다, 아니면 이 내용이 타이거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서 왔다, 아니면 이분이 오히려 나에게 정보를 주러 오신 분이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취지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호일러 법칙이 가동이 되면
호일러 법칙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팅 취지 같은 것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호일러 법칙을 잘 모르신 분들은 멘토하고 이 커스터머를 양쪽이다 말이 없이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당황하고 멘토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팅 취지가 설명이 안 돼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이 시간이 없어, 바빠, 네? 뭐 30분밖에 없어. 근데 설명을 할 것은 1시간 정도 해야 된다면 이것도 역시 연결자가 비즈니스 내가 그거를 좀 체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예비 고객에게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오늘 설명해 주실 멘토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분이고, 이 멘토에 대한 티어, 그러니까 멘토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그거를 티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 후에 미팅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좀 뭐랄까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호일러 법칙이 가동이 되려면 원탁에 보통 앉잖아요. 원탁에 앉을 때 예비 고객이 있고 맞은편에 누가 있죠? 어드바이저가 있잖아요. 그럼 어드바이저 뒤에가 벽이어야 돼요. 벽. 근데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앉았어요. 근데 설명자 뒤에가 출입구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산만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아는 사람 오는가 뭐 시선을 뺏긴다든지 산만해요. 근데 벽이 있으면 안 보이지. 설명자 뒤에 벽이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비즈니스 하는 나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내가 옆에 같이 앉아져 있어요. 어떤 분은 멘토하고 연결해 놓고 자기는 딸이 전화 받고 있어요. 돼 안 돼? 그러면 네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보다. 이 비즈니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비즈니스 나는 예비 고객 옆에 딱 앉아서 메모장 들고 경청하면서 적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미팅을 임해야지. 그래야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구나,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인식을 하고 듣는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리로 이탈하면 안 되고 메모를 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 멘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정도의 멘토하고, 그리고 멘토는 빠집니다. 빠지는 거예요. 고생하셨다고 인사하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 넘죠? 예비 고객하고 내가 넘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클로징을 들어가야 돼요. 클로징 기법은 다음 강의 내용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정도는 이루어졌듯이 바로 호일러 법칙이 가동을 할 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죠. 성격 유형별 설득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설득하기. 이런 분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경험담을 좀 이게 서로 주의 깊게 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써줘야 돼요. 이해가셨죠? 좀 더 지식이 있는 엘리트 계층들을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단어 선택도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설득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할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에서 대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사전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중간에 말이 피어나오기가 쉽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 선택하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거절을 못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변의 분위기를 많이 맞추려고 하죠. 이게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상식적인 것에 많이 따라간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고, 모난 것을 조금 자기 스스로 경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고, 유행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이런 평화주의자들은 훨씬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설득하기. 이런 분들은 판단을 잘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단정적인 용어로 결론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마케팅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 마케팅이 이미 검증이 됐고 7년 된 마케팅이고 또 매출도 검증이 됐고 마케팅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선택이 이게 맞나? 헷갈리고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불안 심리를 파고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그게 틀릴 수도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파고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더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자신있게 접근하는 내용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분도 평화주의자의 거의 비슷한 경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에 약한 사람. 정에 약한 사람은 내용보다는 정으로 많이 감성 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에 약하고 두 분이 이 관계가 오래된 관계예요. 보니까 서로 이미 교류를 오래 했거나 정이 돈독히 쌓여 있더라. 설명자가 봤을 때 그럴 때는 어때요? 이분이 정말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고객님을 평소에 엄청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분 좀 돈 벌게 해줘야 되는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이분이 챙겨주고 싶어서 이런 정보를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다. 그래서 정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정적인 면들을 먼저 깔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돼서 그걸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정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지금 차에 좀 갖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좀 우리가 세미나 올 때 그 나왔던 상품 있죠. 네. 이번에 비누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비누 만들었었어요. 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비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누를 갖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런 분들은 이런 분인 것 같다고 사전 정보를 주면 와서 온 김에 이거 좀 쓰시라고 이렇게 뭐예요? 예, 선물을 주면 이런 것들 선물 받으면 정에 약하기 때문에 뭘 예, 맞다고 지금 카톡이 오네요. 예, 맞다고 이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뭐가 받으면 공짜를 싫어해요. 그리고 정에 약해. 맞아요. 예, 뭔가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픈 어떤 힘들었던 것들 들어주면 거기에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요. 좀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다 힘든데 야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정보가 쑥쑥쑥쑥 들어간다. 이해 가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허세 부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왕년애가 많이 나옵니다. 얘가 말이야 왕년애. 왕년애 잘 나가는 사람 다 맞습니다. 다단계에서 돈 벌어본 사람은 예, 왕년애입니다. 왕년애. 예,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은 왕년애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셨냐고. 대단한 분이시. 내가 오늘 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같다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짝 많이 그 다음에 역시 왕년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만나는 것 같고 안목이 높으시다고. 예? 키워줘. 예. 아마 왕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안목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정보를 주시면 금방 알아볼 것 같다고. 사람을 라벨링 효과라고 했어요. 라벨링. 상대를 거기에 맞게 뭐예요? 라벨링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상대가 자기 그 상대방의 칭찬,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줬던 내용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라벨링 효과를 하는 거예요. 레벨. 라벨링 효과. 레벨. 그 레벨을 맞도록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레벨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 이거는 솔직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좋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사람 있죠. 뭐 말하면 계속 자르고 뭐 아니라고 막 도리도리 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은 신중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신중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좀 너무 많이 긍정적인 사람, 좀 해픈 사람, 여기저기 본 데마다 며칠 다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귀가 얇은 사람. 맞아,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또 자기도 또 스스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본인은 신중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셨죠? 자존심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이런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된다. 권위에 약한 사람들, 이 권위에 이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윤정권이 그런다고 자꾸 그러대요.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뭐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권위에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와야 돼요? 센 사람이 와야죠.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설명이나 내용보다는 결과, 파이로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의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수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런 사람은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기사, 정확한 내용,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위가 센 사람들은 이런 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이 약한 사람 설득하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속 망설이는 사람 그거 딱 정해주면 돼요. 1300에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얼마를 해야 돼? 130을 해야 돼? 1300에. 이번에 이게 기회니까 이거 해. 라고 판단력이 약한 사람은 딱 이게 딱 정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사람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집이 100군데가 있으면 열쇠가 몇 개 필요해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죠? 집마다 열쇠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문을 여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 그래서 그거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정보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마다 성향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또 입장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멘토한테 미리 사전 정보를 주셔야 멘토가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방향을 잡아서 성공적인 리크루팅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 높은 리크루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